반갑습니다. 행정의 모든 것, 누리행정사 TV입니다. 공직생활 중 징계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심층적인 법리적 구제 방안을 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징계 처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계신 두 분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5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내 인생은 끈인가 라는 생각부터 들더군요. 오늘 행정사님의 조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징계 처분은 새로운 싸움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적인 호소로 해결하려 하시지만 징계 감경은 오직 철저한 법리적 증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갑질 프레임으로 인해 해임 위기에 처했던 한 공무원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갑질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관계가 조금 과장되어도 일단 프레임이 씌워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할 수 있었나요? 그분의 경우 강압적 언행이라는 비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략을 완전히 달리했죠. 핵심은 비례의 원칙 위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평소의 악의적인 행태가 아니라 업무상 긴급성과 팀 내부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성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발성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감정 대신 논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과거 유사한 강압적 언행에 대한 징계 사례 50여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해당 해임 처분이 다른 유사 케이스에 비해 얼마나 과도하고 불합리한지를 입체적으로 증명했죠. 처분이 과도했다는 법리적 증명, 이것이 징계를 감경하는 핵심입니다. 유사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군요. 요즘은 음주운전 같은 경우 초범이라도 징계 기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직된 상황에서도 구제받을 여지가 있나요? 맞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매우 엄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디테일입니다. 징계 사유서에 담기지 않은 맥락, 즉 컨텍스트를 발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m 미만의 짧은 이동이었더라도 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대리운전 호출 기록은 있었는지 등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 같은 사소한 것들이 징계 수위를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대리운전 호출 앱 기록, 통화시도 내역, 심지어 당시 해당 지역의 배차 지연 통계까지 증거로 제출해서 의뢰인의 고의성이 현저히 낮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디테일이 중징계를 면하게 하는 스모킹건이 된 거죠. 전문가의 눈에는 단순한 기록이 의뢰인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됩니다. 결국 소청 심사는 서류 싸움이고 논리 싸움인데 저희처럼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하는 건 위험하겠네요. 매우 위험합니다. 소청심사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15년간 축적된 유형별 징계 경향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적 프레임을 짜야 합니다. 감정적인 주장을 냉철하게 정제하고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률적 논리로 바꾸어 제시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서면의 완성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징계 처분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대응해야 할 골든타임이 있다는 말씀이 마음을 울립니다. 절망감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징계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처분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 위반이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파면이 정직으로 바뀌는 기적은 막연한 희망이 아닌 치밀한 전략의 결과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누리행정사TV가 당신의 든든한 해결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하면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누리행정사TV였습니다.